안녕하세요. 새롭게 개편된 방송으로 제가 돌아왔습니다. 제 옆에는 박찬하 위원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색하죠? 아니, 괜찮아요. 뭐, 저는 이렇게 그 여성 진행자분하고 하는 방송을 그래도 옛날부터 덜어 해봤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송처럼 하면 안 돼요. 아시죠? 제 과거를 지금 부정하시는 그게 거예요? 아니고 그게 아니고 조금 더 날것에 네. 조금 더 좀 이렇게 흐트러진 모습과 방송에서 뒤에 지금 대기실에 들어와서 대기실에 들어와서 그렇게 대기실 뒤에서도 이렇게 방송에 못 담을 말을 이렇게 많이 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모약 저는 그런 게 중상모략하시네, 진짜. 어색합니다. 저는 아. 항상 카메라가 돌아가면 모든 방송은 정규 방송처럼 지상파 방송을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해야 자세가 됐어요. 자세가 됐으니까 그대로 네. 시작하면 시작하면 되는데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요. 저희가 이제 개편을 한 게 저랑 박찬하 위원님 그리고 저랑 송영주 위원님이 격주로 와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 포맷이 어떤 포맷이냐면은 누구누구 씨가 이렇게 네. 뽑은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네. 이제 한번 그분의 신청곡 들어보죠. 이러면서 이렇게 딱 넣어갖고 Love me tender, love me. 저희 어머님 아버님 세대 같은데 아, 제가 옛날 드라마도 많이 보고 해서 네. 그렇게 아는 거지 제가 그렇게 그 세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컨셉은 그거라는 거. 여러분의 사연을 우리가 채택을 해서 이렇게 달아준다는 게 그게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여러분이 원투펀치에 직접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다루고 싶은 주제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셀렉을 할 거니까 꼭 커뮤니티에 가입하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원투펀치를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의 바람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저는 준비됐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주제예요. 저희 그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지수 선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 아, 김지수 선수. 네. U20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결과를 냈고 그 결과 안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미래가 보이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정정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생각지도 못한 또 이렇게 물고 늘어진다 진짜. 기대 이상의 성과. 그래요. 기대 네. 이상의 성과. 김훈일 감독 운 거 보셨죠? 얼마나 그게 많이 쌓여 있으셨으면 인터뷰를 하다가 감독이 그렇게 우는 거는 전 진짜 오랜만에 봤거든요. 맞아요. 네. 관심이 좀 아무래도 그랬죠. 별로 없었는데 아무래도 그랬죠. 이제 이 선수들에 대한 관심이 확실히 생겼다. 주목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느낌 아닐까요? 그럼요. 그리고 막상 뚜껑을 열고 이 선수들을 지켜보니까 정말 선수들이 다 고르게 잘하네? 이런 인상을 남겨줬어요. 확실히 2019년대처럼 정말 우리가 2019년에는 이강인이라는 슈퍼스타가 함께 했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임팩트를 받은 선수는 대회전에 없었는데 근데 경기 지켜보니까 다 잘하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K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도 상당히 많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역시 K리그의 어떤 수준 그리고 또 K리그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이 어린 선수들의 발전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그리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확실히 어린 선수들이 공을 잘 찬다고. 공 잘 찬다고. 그런 평가들을 많이 받아서 네, 그래서 성적이 난 것도 기쁘지만 그런 평가를 받아서 훨씬 더 기뻤던 것 같아요. 점점 축구 진행이랄까 영리함이 유연성이 조금 많이 보인달까요? 선수들 플레이에서. 그리고 선수들이 당돌하잖아요. 네. 가기 전에 선수들이 다 인터뷰 통해서 우리 우승하고 올 거라고. 2019년에는 우리가 우승 못했잖아요. 준우승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보다 더 잘할 거라고. 그런 얘기하면은 옛날에는 대회 전에 한 바가지 이제. 그쵸. 뭐 애가 겉멋만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확실히 세상이 바뀌었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해도 그게 설사 사실이 아니고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 선수들이 저렇게 이제 배포가 대범하구나. 있다. 예. 그런 평가를 받으니까 확실히 많이 변했죠. 그쵸. 이제 주목을 하기 시작했는데 해외 리그에서도 주목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큰 이슈라고 할 수 있어요. 해외 리그에서 확실히 관심을 더 많이 가질 것 같아요. 우리 팀에 대한 관심이 대회전까지 없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선수들이 게임하는 거, 우리 팀이 경기하는 거, 그리고 우리의 경기를 7경기를 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카우터들이 지켜보는 데 있어서도 한국이라는 팀도 한번 관심 가지고 볼까? 한국에 아직 덜 가공된 원석이 있지 않을까? 이런 호기심으로 지켜보기 충분한 팀이었고 우리가 키워볼까? 네. 이런 거죠. 그렇게 눈에 들어오는 선수들이 생각보다 더 많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김지수 선수. 김지수 선수. 김지수 선수는 좋은 소식이 대회 끝나자마자 바로 있더라고요. 네. 20세 월드컵이 끝나자마자 지금 브랜트포드로 간다. 그 계약서에 사인할 거다.
네, 이런 뉴스가 쏟아져서 저희 방송이 나갈 때쯤 되면은 정말 정식 계약서에 이렇게 사인해가지고 그 따끈따끈한 사진이 막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김시수 선수가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잘 성장을 하느냐가 굉장히 큰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브랜트포드하고 잘 연관이 좀 잘 되냐, 어느 정도가 이 선수랑 맞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브렌트포드라는 팀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브렌트포드는 프리미어리그에 지금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정말 핫한 팀이고 따끈따끈한 팀이고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흔하게 알고 있는 빅식스라든가 네. 이런 데 속해 있는 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고부터 시작해서 약간 생소하다는 좀 인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팀은 네, 런던 바로 옆이에요. 네, 런던 바로 옆이기 때문에 일단 한국으로 오가기 좋은 곳이다. 네, 비행기 타고 좋죠. 네, 왔다 갔다 하기 아주 좋은 것이다. 그리고 경기장, 홈 경기장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관중의 몰입도가 있는 팀이고 프리미어리그의 21, 22 시즌에 승격했어요. 그래서 이 팀이 올라와서 얼마나 잘할까 흥미롭게 지켜봤는데 웬걸 잘하더라고요. 그 빅식스를 상대로 좋은 성과를 낸 적이 좀 많았어요. 강팀 잘 잡았죠. 강팀을 잘 잡았던 이유는 이 브렌트포드가 하고 있는 축구에서 네, 그 이유를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브렌트포드는 지금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유일무이하게 클래시컬한 잉글랜드 풋볼을 구사하는 팀이에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클래식한 잉글랜드 풋볼이라는 게 뭐예요? 전통의 4-4-2 하면 이제 킥앤러시로 어. 대변되는 잉글랜드 축구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프리미어리그의 많은 팀들이 그런 축구를 하는 팀을 이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사실상 그런 축구를 선호하는 감독들도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다 도태됐고 뭐 하브리그로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노쇠화해서 나이가 많이 드셔서 뭐 감독직을 떠나 있거나 아니면 막판에 성적이 안 좋아서 또 젊은 감독으로 뭐 바뀌고 이런 쇠퇴기를 맞이를 했는데 여전히 브렌트포드의 축구 철학은 네. 요즘 시대와는 달라요. 요즘은 많은 팀들이 뒤에서부터 쇼패스 형태의 빌드업을 즐겨하고 또 패스 성공률, 뭐 완성도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브렌트포드는 롱볼을 정말 많이 때립니다. 롱볼을 많이 때릴 수 있는 거는 그게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축구와 맞아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력이 약한 팀이 본인들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인 최선의 거죠. 방법이죠. 그리고 아이반 톤이라는 그런 롱볼을 잡아낼 수 있는 스트라이커가 있고 그리고 미드필더들은 많이 뛰고 수비진들 역시도 많이 뛰고 단순한 축구 형태로 승점을 쌓아 올리는 그렇다고 해서 득점이 적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미드필더에서 만들어내는 플레이를 못하는 팀도 아니에요. 그래서 흥미가 있는 거고 팬들을 매료시킬 수가 있는 거죠. 매튜 베넘이라는 이제 구단주가 있는데 그 구단주가 부임하고 나서와 그 구단주가 부임하기 전에 브렌트포드는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네네. 그분이 도박사. 그분이 여러 가지를 많이 하죠. 사업가고 그리고 그런 뭐 도박과 관련된 회사를 아직도 하나 그거는 모르겠는데 운용했던 적이 있고 뭐 통계 이런 거 숫자 좋아해요. 그니까요. 숫자 좋아하고 이 매튜 베넘이 어린 시절부터 그러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브렌트포드를 동시에 좀 좋아하는 마음에 품고 있는 그리고 경기장도 자주 가고 네, 이런 팬 출신이었는데 이 브렌트포드라는 구단 자체가 2000년대 중반에 2004년, 2005년쯤이었나 이때 구단이 재정적으로 파산 위기에 몰리면서 대대적으로 뭐 광고 이런 걸 했대요. 네. 광고 내용이 뭐냐면 우리 팀을 재정적으로 도와줄 돈 있는 서포터를 모집합니다. 오. 근데 이 대놓고. 팀은 이 팀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1950년대부터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 팀이 망하지 않고 어찌 살아왔는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팀이 위기를 겪었던 거예요. 그럴 때 그 광고를 보고 아 내가 브렌트포드를 한번 도와줘 볼까? 라고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매튜 베넘이에요. 네. 네, 이 사람이 아낌없이 이제 팀을 지원을 했는데 근데 여기서 매튜 베넘이 팀 운영의 어떤 발상의 전환이라든가 자기는 축구팀을 운영해서 흑자를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봤대요. 어떤 부분에서요? 2000년대에 들어와서 프리미어리그의 중계권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이럴 때 하브리그 팀들이 대부분 프리미어리그를 욕했다고 하더라고요. 프리미어리그 때문에 우리가 다 죽는다. 오. 그런데 매튜 베넘은 발상의 전환이 있었던 거죠. 저걸 오히려 잘 이용하면은 우리가 그 낙수 효과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수를 어느 정도 잘 키우면 상위권에 있는 팀들이 그 선수를 사가고 이러면 우리가 재정적으로도 이득을 얻지 않을까? 이런 발상의 전환이 있었더래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잉글랜드 축구에서는 이제 디렉터의 개념이 좀 모호했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선수 영입의 전결을 오히려 뭐 구단과
또 벤치가 상의하기보다는 감독이 대부분의 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네. 선수 영입에 있어서 감독이 승인하지 않는 영입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디렉터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디렉터라는 개념을 잉글랜드 축구 내에서도 상당히 이른 시간에 도입을 하면서 성공 모델로 자리 잡게 만들었죠. 어쨌든 그래서 결국에는 수치화를 시켜서 선수를 영입할 때도 이게 축구의 머니볼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저평가된 선수를 발굴해서 그러니까 이적료를 이제 저렴하게 사용을 해서 선수를 영입한 다음에 그 선수들을 키우고 발전시켜서 이제 비싼 이적료를 받고 다른 팀으로 이적을 시키는 이제 그 사이에 당연히 선수가 성장을 하니까 우리 팀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언론에서 특히 그 머니볼 빌리빈 난장의 네. 메이저리그의 이제 오클랜드라는 팀이 그걸로 유명하잖아요. 영화도 만들었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비교가 많이 됐는데 그 얘기를 하면요. 이 매튜맨험 구단주가 많이 싫어해요. 왜요? 그거는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 아. 네,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데이터만 가지고 선수를 데려오진 않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스카우터들도 있고 그리고 수치만으로 보지 않는 게 있는데 벤치와도 상의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디렉터가 모든 선수 영입을 결정짓는 것도 아니고 벤치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감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소통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머니볼이라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화를 좀 많이 하는 구단이다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결국에는 김시수 선수를 영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떤 부분에서 영입을 하려고 하느냐가 궁금하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이 선수가 데이터적으로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는가 아니면 어떤 부분이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는가를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확실히 효율을 중시하는 팀이긴 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효율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강조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 제대로 평가받지 않은 혹은 평가가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평가를 받지 못하는 선수들을 발굴해서 영입한 다음에 자신들의 즉시 전력감으로 활용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팀의 주축 선수로 여러 선수들을 자리매김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확실히 이 팀이 이제 선수를 보는 특별한 눈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내 눈이 김지수를 이렇게 포착을 해가지고 데리고 온 건데 특히나 거기서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더라고요. 워크 퍼밋이 조금 규정이 완화가 됐다고 해야 될까요? 바뀌었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확실하게 좀 공식적으로 나온 멘트가 있습니다. 홈 오피스는 새로운 축구 선수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선언했습니다. 클럽은 필요한 취업 허가 점수 없이 2명에서 4명의 선수를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 선수들에게 충분한 플레이 시간을 주면 허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워크퍼밋 없이 김지수 선수가 바로 합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김지수 선수가 뭐 당초에는 그 워크퍼밋 제도가 여전히 존재했다면 당장의 프리미어리그로 가서 이제 브랜트포드에서 경쟁하는 것은 불가능했겠죠. 왜냐하면 김지수 선수의 현재 상황은 워크퍼밋 발급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든요. 네, 워크퍼밋이 발급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뭐 네. 대표팀 경기를 얼마나 뛰었느냐도 있고 해서 다 그 점수화가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팀이 피파 랭킹 몇인지 자신의 속한 FA가 그 FA에 따라서 또 점수가 또 차등되고 거기서 몇 % 뛰었느냐에 따라서 또 차등이 되고 그리고 전 소속팀의 리그가 또 어느 밴드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또 점수가 차등이 되고 그리고 또 소속팀이 속한 리그의 어떤 대륙간 대회 있잖아요. 네, 우리로 치면은 FC 챔피언스 리그가 되고 뭐 남미에는 리베르타도스가 네. 있고 이런 데서 경기를 뛰었는지 뭐 경기 뛰었으면 그 팀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그런 것들이 다 세세하게 그 점수로 수치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저것 따져봐도 워크 퍼밋이 발급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갑작스럽게 발표가 된 건 아니고 한참 전부터 논의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영국 정부 쪽하고, 그러니까 이쪽 이제 프로 종사자 쪽하고 현재 상황대로 봤을 때는 어린 선수들, 전도 유망한 어린 선수들을 그렇게 영입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제도적으로 우리를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해서 긴밀한 여러 차례 논의 끝에 내려진 게 현재로서는 프리미어리그 팀과 챔피언시그 팀, 네. 그러니까 1, 2부 팀이죠. 그 팀은 4명까지는 워크 퍼밋이 발급이 되지 않더라도 영입을 할 수 있게끔. 하브리그로 내려가면 그거보다 숫자가 좀 적고요. 어쨌든 상황이 그럼 김진수 선수가 브랜트포드하고 잘 맺어질 수 있게끔 좋게 풀리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김진수 선수가 와서 여기에서 본인의 자리를 잘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인지가 또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지 선수를 경쟁 상대도 있을 거고. 경쟁 상대도 있을 거고 그리고 김지 선수를 브랜트포드가
즉시 전력감으로 생각하고 전 데려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김지수 선수가 훈련에서 너무 좋은 모습을 보이거나 뭐 이랬을 때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시작은 뭐 훈련을 같이 시킬 수도 있겠죠. 혹은 그 전에 이제 리저브 팀에 가서 같이 김지수 선수가 어느 정도의 재능인지 네. 우리가 이제 발견한 이제 실제 재능이 맞는지. 왜냐하면 브렌트포드가 실제로 스카우트를 현장에 파견하고 그렇게 보는 것도 있지만 비디오 스카우트를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비디오를 통해서 네네네. 지켜보는 선수의 숫자가 많다고. 그게 비용적인 측면, 효율을 강조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스카우트를 직접 경기장에 이제 보내는 것보다 비디오를 보는 게 훨씬 효율이 좋다는 판단하에 우리는 비디오 스카우트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 그렇게 해서 김지수 선수를 지켜봤다면 김지수 선수를 영입을 해서 훈련시켜서 이 선수가 과연 우리가 본 게 맞는지 그걸 한번 점검하는 단계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지켜보는 시간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제 브렌트포드는 덴마크의 미틸란이라는 팀이랑 이제 밀접한 연관이 있는 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미틸란이라는 팀으로 임대 보내서 이제 유럽의 어떤 축구를 경험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미틀란으로 보내든 1부, 2부에서 어떻게든 쓰든 결국에는 이 선수를 좀 키우고 싶은 거잖아요. 결국. 키우고 싶은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브렌트포드가 효율을 중시하고 저평가된 우량주들을 발굴하는 걸 선호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팀에 이제 특히나 미드필더에 자리 잡고 있는 뇌르고르라든가 옌센 같은 선수들이 덴마크 리그에 있다가 네. 빅리그로 한번 가서 빅리그에서의 첫 시즌에 어떤 이 적응기,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성장통이 있었는데 그때 거기서 브렌트포드가 이 선수를 다 낚아챈 거죠. 네. 왜냐하면 또 덴마크 선수들이니까. 덴마크 선수들은 밀접한 연관이 있잖아요. 미틀란에서 있었던 선수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가공되지 않은 원석인데 피오렌티나라든가 셀타비고 이런 팀들이 제대로 못 알아본다. 우리는 알아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선수를 실제로 영입을 해서 브렌트포드의 지금 중심축으로 성장을 시켰고 또 보움에 이청용 선수가 있을 때 미드필더로 또 활약했었던 야넬트라는 선수가 있는데 제가 그때 보움 중계를 몇 경기를 했는데 야넬트 선수도 저 선수가 나이가 어린 거는 정말 큰 장점인데 도대체 다른 재능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야넬트 선수도 브렌트포드가 영입해서 지금 좋은 선수로 성장을 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이 팀은 재능을 알아보는 능력이 있고 그 재능을 적극적으로 기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담대함도 있고 배포도 있고 그리고 그 선수들이 이제 재능을 알아보고 당연히 적극적으로 기용하니까 자연스럽게 성장을 할 거잖아요. 네, 그런 선순환이 되는 팀이에요. 김지수 선수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서 성공할 것 같아요? 네, 이거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저는 가능성은 그래도 무궁무진하다고 보는 게 지금 브렌트포드의 주축 수비수가요. 벤미 선수가 있고 네. 그리고 뭐 피노, 잔카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벤미, 잔카가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네, 내일 모레면 30대 중반입니다. 네, 저쪽 나이로 33인가 34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피녹도 이제 30살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중앙 수비진들은 지금 나이를 좀 걱정을 해야 되는 선수들이 지금 주전 수비수로 활약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김지수 선수 일단 신체 조건이 되잖아요. 김지수 선수가 14살인가 15살 때 키가 이미 180을 돌파했거든요. 네, 이 선수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컸어요. 어렸을 때부터 커서 지금까지 그냥 계속 쭉 키가 큰 선수. 근데 아직은 나이가 이제 2004년생이니까 옆으로는 약간 좀 왜소하다는 느낌을 받긴 받죠. 근데 확실히 해외리그 나가면 몸을 만들잖아요. 해외 리그는 나가면 몸을 만드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선수들은 외국 선수들보다는 그 성장 속도가 일반적으로는 좀 느리죠. 이강인 선수는 뭐 알 수 있잖아요. 그쵸. 이강인 선수 요즘에 이게 몸통 커진 거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 아마 브렌트포드라는 구단에서는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 아시아 선수를 영입할 때 그 정도 고려 안 했겠어요? 네, 괜히 프리미어 리그에서 그렇게 좋은 스카우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뭐 칭찬을 받겠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런 가능성까지 내다보고 선수를 영입을 했기에 저는 충분히 경쟁해볼 만하다. 근데 다만 프리미어 리그에서 싸워야 될 거는 김지수 선수가 본인의 실력을 키우는 것도 있지만 프리미어 리그는 언제든지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리고 자본이 있는 리그예요. 빨리 보여줘야 될 필요도 있겠죠. 빨리 보여줘야 될 필요도 있고 구단과 좀 얘기를 나누면서 구단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김지수 선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김지수 선수도 조바심 내지 말고 천천히 그냥 자기의 어떤 기량을 보여줄 수만 있으면 저는 김지수 선수의 재능 그리고 김지수 선수의 신체 조건 이런 거라면은 네, 충분히 한번 도전장을 내밀어 봐도 되지 않을까.
어쨌든 우리가 성과를 낸 곳에서 결국에는 그 선수를 주목한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그 선수가 이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지수 선수가 정말 브랜트포드를 갔으면 좋겠는데 아직 결정난 건 아니잖아요. 아직 결정난 건 아닌데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 봐서는 사실 거의 뭐 사인 임박 같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 좀 했던 것 같아요. 해외 리그에 우리 선수들 너무 없는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몇 년 전만 해도 막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점점 좀 해외 리그에서 주목하는 선수들이 많아지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은 일입니다. 어쨌든 김지수 선수가 잘 해외 리그에서 계약을 잘 하고 나가서 좋은 모습으로 발전을 할 수 있기를 기원을 하면서 여러분들 응원하시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